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행복을 미루지 마라. 책의 두 번째 파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이 책은 하버드대 긍정심리학자 탈 샤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랄까, 나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그러니까 제 나름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색깔,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어떤 건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이 있는 이유 자체가 내가 나만의 프레임을 끼고 나만의 내가 낀 그 안경의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경을 내가 바꿨을 때 얼마든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 좀 드렸던 것 중에서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세상 감사해라. 뭐 좋은 자세에서 좋은 마음이 나온다. 그리고 힘든 일도 계속 5분만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즐거운 일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목적 있는 삶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건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부분, 행운을 받아들이는, 행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또 칭찬의 힘, 긍정적인 관점의 힘, 경청의 힘, 또 무소유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재미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사소한 갈등들이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기 쉽죠. 항상 똑같을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항상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떤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을 때 이왕이면 양쪽이 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할 때도 무조건 죽고 죽이는 게임이 있고 함께 이기는 윈윈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좁은 시야,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지만 나도 이긴다라는 그 시야 자체가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대방도 있고 나도 이길 수 있는 양쪽에 득이 되는 그런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을 짓누르려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에게도 선의를 보이고 협력 의지를 보여서 상대가 또 그럼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높이면 모든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쉽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의 관점도 맞고 나의 관점도 맞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우리가 찾은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한테 더 어,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생의 속도를 높이면 행복이 멀어진다. 저 이거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이라는 시내에서 황금빛 순간들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가 보는 건 모래 본다. 천사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들이 떠난 후에야 그들이 왔다 갔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관점에서 이 문장이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막 치댈 때가 너무 귀찮고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 어떤 때 있을까라고 돌아볼 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 이상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황금빛 순간들을 잘 즐기는 건 중요한 건데 그러지 못했네라는 생각 가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인생에서 황금빛 순간이 어떤 때인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하셔라. 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80% 포만감의 규칙, 서구화된 식습관, 뭐 영양 과다, 뭐 이런 부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잖아요. 근데
비만이나 당뇨나 각종 성인병들이 이제 막 비롯되면서 블루존이라고 하는 좀 무병장수하는 지역들을 연구 조사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먹고 과일과 야채를 견과류를 섭취하며 또 배 터지게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가 안 고파라고 할 때 수저를 놓더라. 요런 어떤 패턴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80% 포만감의 규칙을 지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행운을 창조하라고 합니다. 이 문장도 재밌었어요. 로버트 M. 퍼시브라는 분이 진리가 문을 노크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리 가. 난 진리를 찾는 중이야. 결국 진리는 가버린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왔다 가고 있을까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 혹은 뜻밖의 만남 혹은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가끔 인생에서 아주 조용하게 발생하는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 중에서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우연의 일치라는 이름으로다가 동시성의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뭔가 우연의 일치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자꾸만 다가올 때, 그럴 때 거기에 유의했을 때 우리는 많은 걸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처드 와이드먼이라는 사람이 허드퍼드셔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였냐면 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였대요. 혹시 주변에 운 좋은 사람 계세요? 저는 좀 제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품 당첨되고 뭐 가만히 있는 돈이 갑자기 막 따라오고 이런 걸 전 좀 믿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나는 행운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행운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별거 아닌 일은 나는 행운이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삶 속에서 습관적인 패턴을 만들어서 행운을 만들더라. 이를테면 신문을 자주 읽거나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참여하는 활동에다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좀 변화를 시킨다거나 그러면서 기회를 만날 어떤 가능성을 높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감사 습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그래서 본인이 초점을 맞추는 대로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우리 너무 흔하게 아는 얘기죠. 네, 근데 진짜 정말 그렇잖아요. 저는 그 뇌의 회로가 확장되고 뭔가 이렇게 그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감사 근육도 만들어지는 것을 너무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했는데, 의도적으로 어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해. 어머 이래서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진짜 감사한 일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창조하셔라 얘기하고 있고 뭐 너무 흔한 얘기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사고 습관은 영원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심리학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룩해낸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사고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사실은 심리학의 전부죠. 네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정말 그게 맞니? 라고 점검해 보게 하고 어머 아니네. 다른 내가 다른 안경을 쓰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네. 요것이 사실은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전부거든요. 그래서 어 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책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내가 아닌 남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인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맞는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내가 무비판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살면서 이렇게 습득된 사상인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프레임을 바꿔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사실은 그래서 환경의 영향 그래서 어떤 살아온 패턴 이런 부분이 어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신념이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다시 재고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온 것이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고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의 결과이며 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짜 그러한가라고 판단하거나 점검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나도 받아들였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칭찬은 상대방의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준답니다. 자신과 주변에 칭찬을 많이 하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어려운 순간에 그 돈을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시로 나와 주변의 긍정의 피드백을 충전하면 그거를 관계가 정말 어렵거나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악화되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공짜. 그런데 그 행복의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장점 탐색자로 살아라. 장점을 발견하는 눈을 갖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재밌었던 게 흠잡기를 즐기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흠을 잡는대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건가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청의 힘. 먼저 괴로움을 경청하라. 말하는 건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건 지혜의 특권이다.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지식을 그냥 공감 없이 상대방한테 쏟아내는 건 효과가 없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충고에서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하는 정말 요즘에 각광받는 리더십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분도 듣는 법을 배우는 고된 훈련을 거쳐라.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은 되게 완벽주의자고 되게 완벽을 추구하며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 그리고 내가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겸허해지는 것이 성장의 비결이지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글을 쓸 때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니까 저서를 많이 내시잖아요. 글을 쓸 때 주변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더 그러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좀 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유머에 대한 부분. 예. 왜 가끔 유머 이렇게 막 피식피식 헛소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웃기고 되게 얘가 진지하질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머가 있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그는 돌을 만날 때마다 덜컹거리면서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유머가 있는 사람은 항상 완충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그런 순간에도 충격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처럼 유머를 좀 되찾고 삶을 즐겁게 유쾌하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면역 체계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웃음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증 관절염으로 낮에는 진통제를 먹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었는데 일부러 웃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 유머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웃는 사람들을 만나고 막 배꼽 잡고 한 2 시간 정도 배꼽 잡고 막 웃고 났더니 2 시간 정도 그 자신의 엄청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웃음은 참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하고 네. 또 뭐랄까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완충제가 되어 주고. 그래서 웃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스스로 생각해라." 그래서 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연극 대사에도 있고. 근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생각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에임 랜드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때 인간이 가장 특별한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낭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삶에 어떤 생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의 것들을 막 휘둘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내가 뭘 할 때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낭비. 응. 근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이 또 스탠퍼드의 어빈 얄롬이라는 학자분은 말기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직시하고 나면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라는 걸 알면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놈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이런 것들. 뭐 줄 수 있잖아. 뭐 어쩌겠어. 뭐 하고 다 넘겨 버리고 나서 그 째깍대는 시간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월감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 보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그런데 우월감이라 함은 내가 남을 누르면서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 차재훈 님은 그러니까 열등감 곧 우월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음. 여기서 이제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에게 받은 느낌만은 결코 잊지 못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지만 남한테 열등감을 주고 그들한테 상처를 준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좋은 기분을 주게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진짜 뭔가 행복감을 느끼려고 한다면 남들을 좀 뭐랄까 남들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줄 때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도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마존의 설립자 CEO 제프 베조스라는 분의 예를 들고 있는데 되게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0 살도 안 된 아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차를 타는데 할머니가 옆자리에서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할머니가 담배를 몇 번 폈는지를 세요. 한 모금 필 때마다 이분이 수명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할머니 지금 담배 이만큼 폈으니까 할머니 수명은 9 년이 줄었어요." 라고 얘기를 딱 던진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할머니를 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할머니는 울고 이 아이도 뭔가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옆자리에서 온화하게 "언젠가 너도 똑똑하기보다 친절하기가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는 삶에서 "내 재능과 친절과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제 마상을 줄지언정 현실감을 높여주는 게 할 수 있는 뭐랄까 이게 끓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고 상대방의 말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 마상을 입고 나면 방어적이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아이한테 마상을 입힌 상태에서 아이를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랑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면 보다 의미 있는 삶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내가 친절함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남에게 우월감을 막 열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탈벤 샤하르가 책 앞장에 한마디로 정의해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다." 네. 오늘도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두 번째 했고요. 다음번에 좀 더 나눠 볼게요.